안녕하세요.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입니다. 환절기가 되면서 혈압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는 급작스러운 체온 변화나 찬물 세수가 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해요.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신 후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평생 쫓아왔던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은 이야기,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삶의 이야기, 그리고 병원에 의존하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건강을 지켜가는 지혜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의 경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6세가 된 남성입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부업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우선시했죠. 아내가 당신은 돈만 보이냐고 서운해해도 자식들이 아빠는 집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다 너희들 잘 살라고 하는 일이라며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족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40년 넘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돈은 모았습니다. 아파트도 몇 채 생겼고 통장 잔고도 제법 두둑해졌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면서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3년 전에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생사를 오가며 누워있을 때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많은 돈이 제 옆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이 제 고통을 덜어주지도 못했고 아파트가 제 두려움을 없애주지도 못했어요. 정작 제 곁을 지켜준 건 50년을 함께해온 아내의 손길이었고 밤새 병실을 지켜준 자식들의 눈물이었으며 매일 안부를 묻는 오랜 친구들의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하면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바쁘게 살던 그 시간들 동안 아내는 얼마나 외로웠을지, 자식들은 아버지의 부재를 어떻게 견뎠을지. 특히 큰아들이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아버지, 사실 저희는 아버지의 돈보다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어렸을 때 운동회에서 다른 친구들 아버지는 모두 왔는데 우리 아버지만 일 때문에 못 온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식사,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소소한 수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돈보다는 관계에 더욱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자식들과 더 자주 만나고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어요. 물론 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76년을 살아보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진짜로 행복하게 만든 건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네, 76년의 인생을 돌아보시며 내리신 깨달음이 정말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평생을 돈을 위해 달려오시다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신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딜레마를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 말이죠. 특히 자녀분이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더 큰 선물이었던 거죠. 운동회에 오지 못한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76세의 나이에도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실제로 삶을 바꿔나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여행을 다니시고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친구들과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는 것,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돈이 정말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균형 잡힌 시각도 지혜롭습니다.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위한 경제력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저는 어떤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되네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돈을 쫓다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또는 나이가 들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72세 여성입니다. 평생을 말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어서야 침묵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정말 말이 많았어요.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제가 대화를 주도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중심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갔죠. 남편과는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식들에게도 끊임없이 조언과 잔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는 것, 친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 그런 것들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60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다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일이 잦아졌고, 자식들은 전화를 받을 때 엄마 지금 바빠서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예전만큼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죠. 특히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 큰아들 며느리와 크게 다툰 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아기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 제가 이런저런 조언을 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폭발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희 일에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세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꼭 제가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 건데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받아들여진 거였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루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문득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었구나. 그 뒤로 의식적으로 말을 줄여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대화할 때도 제가 70% 이야기하던 것을 30%로 줄이고 대신 남편의 말을 더 많이 들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자식들과의 통화에서도 조언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친구들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만 짧게 의견을 말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와도 꾹 참아야 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40년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끈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자식들도 전화통화 시간이 늘어났어요. 제가 듣기만 하니까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더라고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제가 조언을 줄이고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인정해주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내가 저 말을 괜히 했나, 혹시 기분 상하지는 않았을까 하며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없어졌어요. 72세에 깨달은 거지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말을 줄이는 것이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정말 지혜로운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을 말이 많으신 분으로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침묵의 가치를 발견하신 과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분들은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그것이 간섭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신 과정이 정말 의미 깊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72세의 나이에도 자신의 오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온 결과들이 놀랍습니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며느리분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고 이런 변화들을 보면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소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진심 어린 경청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말을 줄이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경험이나 경청의 힘을 깨달으신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대화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저는 74세 남성입니다. 평생을 병원에 의존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내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건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50대부터 본격적으로 병원과의 인연이 시작됐어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고 당뇨 진단을 받아서는 당뇨약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는 고지혈증 약까지 나이가 들수록 먹는 약의 종류와 양은 계속 늘어만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약을 챙겨 먹는 일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처방전을 받아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을 먹고 정기검진을 받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 깨달은 게 있어요. 약을 먹어도 몸 상태가 크게 나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혈압약을 10년 넘게 먹어도 혈압은 여전히 높았고 당뇨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참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한데 얼굴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힘차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약이라도 먹냐고.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나는 약 안 먹는다.
대신 매일 걷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 나이에 약 안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친구 말을 더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빠른 걸음으로 걷기를 10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단도 조절해서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금씩 줄여보기로 했고 대신 매일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식습관도 바꿨어요. 평생 좋아하던 삼겹살,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술을 끊는 거였어요. 거의 매일 소주 한두 잔씩 마시던 습관이 40년 넘게 계속됐는데 이걸 완전히 끊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 싶어서 의지력으로 버텼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잠이 잘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밤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었죠. 소화도 훨씬 좋아졌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1년이 지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많이 내려왔고 혈당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면서 약을 더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예전에 먹던 약의 절반도 안 먹어요. 대신 매일 1시간씩 걷기는 절대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와 금주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가끔 친구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면 재미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건강해지니까 모든 게 더 즐거워졌어요. 74년을 살아보니 확실히 깨달았어요. 의사와 약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내 몸을 지키는 건 나 자신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병이 생긴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정말 값진 깨달음을 나눠주셨습니다. 평생 병원과 약에 의존하시다가 스스로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과정이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저속노화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나이가 들었어도 저속노화의 생활 습관을 적용하신다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 없이는 진정한 건강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친구분의 조언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부분도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살아있는 경험담이 의학적 조언보다 더 큰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 사연을 들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걷기 운동을 다짐하게 되신 분들은 먼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개인마다 잘 맞는 운동이 있고 혹시나 따라 하셨다가 더 안 좋은 건강을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이 걱정이 돼서요. 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받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치료보다 예방이, 약물보다 생활 습관이 더 근본적인 해답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네요. 물론 모든 질병을 생활 습관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환절기여서 혈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 운동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네, 오늘은 3가지 사연을 함께 했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관계와 사랑, 말을 줄이며 얻은 편안함,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찾은 건강의 지혜. 노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사람, 지혜, 습관 같은 작고 단단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3가지 사연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 라디오 행복연금은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